청혼을 하는 당사자도 상대방도 진정성이 무조건 느껴져야 돼요. 근데 이게 하루 동안 온전히 느껴지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청혼이 끝나고 나서도 내리에 바뀌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진정성 있게 느껴지게 하려면 결국은 우리만의 스토리가 들어가야 되고, 우리 둘만의 이야기여야 또 감동이 증폭된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오늘 오랜만에 돌아온 시쓰는 남편입니다. 뭘 가지고 떠들어볼까 좀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청혼에 대해서 떠들어보면 아주 유익한 주제가 될 수 있을까 싶어서 청혼이란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청혼에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청혼을 하는 당사자도 상대방도 진정성이 무조건 느껴져야 돼요. 근데 이게 하루 동안 온전히 느껴지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청혼이 끝나고 나서도 내리에 바뀌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청혼이 싱거우면 물론 청혼 자체가 의미가 있긴 하지만 싱거운 거보다는 그 진정성과 감동이 오래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끝까지 집중해서 한번 들어봐 주세요. 어제 오랜만에 동상이몽을 봤는데 김태술 전 농구 감독님과 박하나 배우님이 나오더라고요. 마지막에 청혼하는 장면이 있는데 김태술 농구 감독님이 되게 재밌고 좀 화사하게 청혼을 했어요. 근데 그 와중에도 그 박하나 배우님이 눈시울이 조금 이렇게 젖었던 장면이 뭐냐면, 김태술 배우님이 직접 손으로 매직으로 종이 한 장 한 장에 박하나 배우님이 이렇게 걸어가는 길마다 그 피아노처럼 밟으라고, 건반처럼 밟으라고 써둔 문구들이 있어요. 사실 보편적인 내용들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진정성 있게 본인이 썼기 때문에 눈시울이 붉혀졌다는 거죠. 뭐 하나야 사랑해, 평생 가자, 힘들면 내 손을 잡아, 막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그거를 패널들이 저건 잘했다 라고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진정성이 중요하다는 거고, 어떻게 하면은 진정성을 녹일 수 있을지 제가 좀 몇 가지 사례를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프로포즈 자체에는 상호 합의가 된 상태예요. 상호 교감이 이루어진 상태예요. 언제 하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상대방이 느꼈을 때 갑작스러워야 이게 또 감동이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언제 했냐면 제 생일에 했어요. 생일에 한 이유는 제 생일에 하게 되면 그 시간, 공간을 좀 주체적으로 제가 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지금의 아내죠. 아내가 제가 얘기하는 시간, 제가 제시하는 공간에 기꺼이 가줄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제 생일이기 때문에 아내는 충분히 축하해줄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시간대는 당연히 밤에 했어요. 저녁에. 그리고 오마카세가 나오는 레스토랑에 했단 말이에요. 왜냐면 청혼이 끝나고 나서도 그 청혼의 기분을 온전히 하루 동안 즐기게 할 수 있는 장소가 레스토랑이 되게 좋더라고요. 당연히 뷰도 되게 좋은 데서 했거든요. 근데 평소에 저희 부부가 그런 오마카세 집을 가끔 가요. 해외여행 가서 갈 때도 있고. 그래서 용산에 있는 한 레스토랑에서 청혼을 하게 됐는데, 이게 좀 가능했던 이유는 뭐냐면, 아내는 제 생일을 어떻게 좀 기념비적으로 축하해줄까 정신이 팔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생일 케이크 막 처음처럼 소주 케이크 만들었고, 선물이랑 뭐 이런 카드 같은 것도 써가지고 하루를 저를 행복하게 하려고 정신이 팔려 있는 와중이었기 때문에 저는 아내가 당연히 깜짝 놀랄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상대방을 좀 정신없게 만들었고, 평소 같으면 아내가 여보씨 선물 뭐 갖고 싶어? 라고 물어보면 지수가 주는 건 아무거나 다 괜찮아 이랬는데, 일부러 좀 정신없게 만들려고 원하는 그 품목도 좀 디테일하게 만들었었어요. 근데 하나의 좀 변수는, 아내가 제 생일을 일찍 축하해주고 싶어서 용산에서 6시에 보기로 했는데 4시인가 좀 일찍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행스러웠던 거는 아내가 제 선물을 준비를 안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직접 원하는 걸 사주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래서 일단은 아내의 시선을 돌리려고 그 용산에 있는 쇼핑몰에서 좀 쇼핑을 했죠. 좀 길게 하고 아내가 배고팠는지 레스토랑 말고 딴 데 가자고 하긴 했는데, 제가 친한 친구의 이름을 좀 팔았어요. 아내가 알 법한, 레스토랑에 어울릴 법한 민규님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규님이 추천한 요리사고, 이게 예약제기 때문에 6시 꼭 가야 된다 라고 둘러대서 6시에 좀 들어갔죠. 그리고 업체를 무조건 꼈었는데, 왜 업체를 같이 했냐면, 저 혼자 하기에는 내추럴함이 좀 안 살아요. 친구들을 미리 섭외하면 친구들이 또 연기력이 안 받쳐줄 수도 있고, 연기 배우가 아닌 이상은. 그래서 레스토랑에 올라가면 저희가 좌석에 앉으면 그 대기해에 있는 그 담당자분들이 자리 잘못 안내했다고 얘기하고, 위에 있는 저희만의 단독홀로 올라가는 구조예요. 그러면 저는 그때 당시 제가 이랬죠. 겨울이었기 때문에 나 장갑을 놓고 온 것 같다고 하고 잠시 빠지고, 아내가 들어가면은 제가 준비한 DVD 영상이 상영되거든요. 근데 업체를 통해서 할 때 그 블로그나 이런 데를 보면 워낙 정보들이 많고 여자친구들끼리 공유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진정성을 어떻게 녹여내야 될지가 되게 중요한 측면인데, 제가 보니까 업체에서 보면 이제 사진이나 뭐 이런 거 좀 달라 그래요. 근데 문구들이 좀 보편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평생 사랑하자, 우리가 어떻게 인연이 되어서 운명 같은 사랑하자, 약간 이런 식이에요.
얘기예요. 근데 저는 그 문구들은 우리 커플이 아니라 다른 커플에 쓰여도 충분히 쓰일 수 있는 문구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어째 담당자가 조금 귀찮을 법한데 그래도 청혼이니까 들어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사진 하나하나의 스토리텔링을 다 걸었어요. 도입부에는 제 아내가 비를 좋아하는데 제가 비 맞는 걸 별로 안 좋아했다가 아내 덕분에 어린이대공원 잔디밭에 가서 막 비 맞고 이런 사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입부에 지수야 비 오던 거 기억나? 이런 문구를 다는 거죠. 사진 하나하나에. 그리고 너 덕분에 비와 친해졌어 하면서 이렇게 영상이 되게 이쁘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부로 가면 증폭되면 아내랑 함께 있었던 힘들 때 와인 마시던 거, 그때 제가 옆에 있었던 사진들이 있거든요. 일부러 그런 사진을 골라서 지수야 뭐 우리가 지금까지 인연이 되어 사랑했음을 기억하자, 그날의 와인을 먹으면서 얘기했던 것을 기억하자, 그리고 너가 힘들 때 내가 언제나 내 손을 내줄게, 네 옆엔 항상 내가 있을게, 이런 걸로 좀 증폭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진 하나하나에 아내와 저와의 대화의 문구들을 다 집어넣어서 이거는 보편적으로 다른 커플에 쓰일 수 있는 게 아니라 온전히 우리 커플만의 이야기로만 달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진정성 있게 느껴지게 하려면 결국은 우리만의 스토리가 들어가야 되고 우리 둘만의 이야기여야 또 감동이 증폭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것도 사실 용기예요. 청혼을 할 때 동상이몬 그 김태수 감독님 제가 예를 들었는데 되게 부끄러워요. 그 남자 입장에서 청혼을 할 때 왜냐면 또 용기 내서 말 멘트도 내뱉어야 되고 반지도 끼워줘야 되고 이런 타이밍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시간 기간을 좀 되게 길게 늘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부끄럽고 되게 용기를 많이 써야 되긴 했지만 저는 제가 쓴 두 번째 시집 중에 청혼이라는 시가 있거든요. 근데 이 시가 한 명한테밖에 못 해주는 시예요. 아내도 이미 읽었던 시고, 청혼이라는 시를 읽고 지수야 내가 시를 써서 가장 좋은 건 수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그 중에서 너를 만난 게 가장 큰 행운이라고 생각해. 내가 쓴 두 번째 시집 중에 청혼이라는 시가 있는데 너한테밖에 할 수 없는 유일한 시야. 시 읽을게 하고 청혼 읽어주고 그 다음에 반지를 끼워줬거든.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그 스토리텔링을 가미를 좀 많이 넣어두고 그 시간을 좀 지속을 좀 오래 시켰어요. 왜냐면 제가 왜 이런 방식을 택했냐면 하루를 제가 계속 길게 청혼으로 길게 좀 보내고 싶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보통 생각하는 게 이제 뭐 호텔이나 뭐 집에서 풍선이나 현수막 걸어두고 뭐 꽃길 걸어오고 사랑해 반지 주고 이런 것도 너무 로맨틱하고 좋지만 되게 금방 끝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시도 읽어주고 편지도 읽어주고 영상의 디테일도 살리고 해서 그 시간을 되게 오래 쓰게끔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반지를 끼워줄까 목걸이를 걸어줄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청혼에 그 반지가 상징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목걸이를 살까 반지를 살까 고민했는데 거기 있던 좀 MD분이 프로포즈는 아무래도 반지가 상징성이 있다라고 하고 다이아몬드 반지를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이아몬드 반지를 했고 좀 무리를 많이 했죠. 출혈이 좀 있었죠. 근데 다이아몬드까지 끼워주고 하니까 좀 청혼이 좀 완성이 됐고, 요즘 근데 금값이 많이 올라서 이건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시세 선택이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계속해서 하루를 온전히 길게 써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부부 같은 경우는 제가 청혼한 장소에서 바로 밑으로 가면 오마카세가 나오는 구조였어요. 그러니까 단독콜에서 청혼을 하고 충분히 그 여운을 남긴 다음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오마카세를 즐기는 구조였거든요. 얘기 안 한 거 있어요. 참, 그 오마카세로 내려가는 구조 전에 제가 또 신경 썼던 거는 아내의 지인이랑 그리고 지금의 처형이죠. 그리고 제 지인의 인터뷰, 그러니까 축하 인터뷰도 아내 몰래 다 따놨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걸 상영하면 아내가 좀 더 이렇게 감동받고 울 수 있게끔. 그러니까 왜 했냐면 아무래도 그 청혼이라는 거는 모두의 축하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내의 가까운 지인이 나오면 더 신경 쓴 티가 나요. 더 신경을 많이 쓴 정성이 많이 녹여져 있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더라고요. 실제로 저는 그 아내가 영상을 다 본 다음에 등장했지만 그 DVD로 촬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DVD로 촬영해놓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업체를 선정을 한 거고, 그럼 이걸 남겨두면은 아내 입장에서 또 그거 가지고 자랑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까지 생각해 주시는 게 좋고, 그 DVD를 나중에 좀 돌려봤는데 아내가 제 지인이 나왔을 때 아무래도 남편의 지인은 가끔 술자리 때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추억거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감동적 요소가 덜한가 봐요. 전혀 이렇게 우는 표정은 아니었는데 이제 아내의 친한 절친이랑 처형이 나왔을 때 아내가 눈물을 엄청 흘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전에 아내와 가까운 지인 가족의 인터뷰를 미리 좀 따서 그 영상으로 뒷부분에 좀 녹여놔주면 훨씬 감동적인 이벤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마지막인데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시간과 공간을 점유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미 청혼한 공간에서 그대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내랑 그때 오마카세 먹으면서, 오마카세도 천천히 나온단 말이에요, 메뉴가. 그리고 와인 2병 먹었을 거예요. 바깥에 있는 뷰 보면서 하루 종일 청혼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어린이대공에 처음 만나게 됐고, 지금 청혼회까지 이르렀고, 앞으로 결혼 준비 어떻게 하고, 이거를 하루 종일 얘기했고, 아내가 그때 얘기했는데, 자기가 오늘 하루 가장 아름다운 여자 주인공이 된 기분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진정성을 녹여놓으면은 성공적인 청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조금 제가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한데 다시 정리하면, 진정성 있는 청혼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날짜인데, 갑작스러우면서 의미 있는 날로 하는 게 되게 좋고요. 그리고 그 날짜에서 내가 좀 주체성을 발휘할 수 있는 날짜면 더 좋긴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진정성. 진정성은 보편적인 문구나 이런 것들 그대로 활용하기보다는 사진도 좀 스토리텔링 도입부터 지금 현재까지 증폭되는 것들, 힘들었을 때 사진 이런 거 있잖아요. 힘들었을 때 옆에 있어줬던 사진들, 그냥 문구에 옆에 있어줄 게 이거보다는 사진과 같이 담기면 그게 훨씬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시간과 정성을 녹이면 확실히 상대방의 마음에 와닿을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는 인터뷰, 지인이나 가족 인터뷰 미리 해주는 게 좋다는 거고, 네 번째는 시간과 장소를 온전히 쓸 수 있는 곳이 좋고, 저는 낮보다는 밤이 좋은 것 같아요. 낮은 너무 환하기 때문에 밤에 좀 이렇게 어두컴컴할 때 아무래도 시선이 좀 집중되고 조명이 집중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말 이렇게 연기력이 출중한 친구들이 아니라면 저는 업체를 좀 선정을 해서 자연스러운 상황을 연출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좋고, 또 업체 선정한 이유는 저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DVD 영상으로 만들어 놓으면 편집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거든요. 그럼 그거를 또 아내가 충분히 또 친구들한테 자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해주시면 정말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읽어드릴 시는 제가 앞에 아내한테 청혼할 때 청혼이라는 시를 읽어드렸다고 했는데 히스남에서 한번 활용하긴 했어요. 근데 그걸 또 못 보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제가 청혼 때 읽어드렸던 시 읽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혼. 제가 쓰는 시에는 오직 그대만을 위한 시만 있지 않을 테고, 제가 하는 말에는 그대 외 아름다운 것들도 표현될 테고, 그대와 싸워 생긴 상처들도 살아간다는 이유로 애써 봉합할 텐데, 이런 저도 괜찮다면 제가 시를 쓸 때는 그대 먼저 떠올리고 시를 쓸 테고, 제가 말을 할 때는 그대가 제일 아름답다는 것을 기억할 테고, 그대와 싸우고 그대에게 상처 주면 하루를 살 때마다 그대에게 미안해 하겠습니다. 이런 저라도 괜찮다면 그대 마음 바라보고 읊조릴 테니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